지난 4월 만취한 40대 여성이 택시를 훔쳐 질주하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승객을 고소한 택시기사가 오히려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이 반전을 맞은 이유는 무엇인지 파헤쳐봅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 기자가 준비했죠? 네, 지난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40대 여성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한 휴게소 인근에서 트럭을 들이받아서 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었고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 원래 차를 몰기 시작한 곳도 전주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고가 난 곳은 충남 논산 정도 50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이 당시에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0.15%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딱 지금 설명한 대로라면 음주운전 또 택시 절도 사건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이 사건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죠. 택시를 훔쳐갔다. 자, 그런데 말이죠. 또 여기서 또 극적인 반전. 이 승객의 진술 한마디에 이게 완전히 뒤집어졌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이 택시를 훔친 사건에서 지금 준강간 사건으로 완전히 뒤집어졌는데요. 이 사건이 반전을 맞은 건 경찰이 승객에게 들은 한 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승객은 자신의 속옷이 없어진 점 등을 근거로 해서 경찰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택시기사 처음에는 손님에게 그런 일 한 적 없다라고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만취한 여성 승객이 내 택시를 훔쳤고 운전에 달아나면서 나를 택시로 들이받아서 다쳤다라면서 허위로 고소를 한 사실까지 있었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택시기사가 이 승객을 추행하려는 사실이 있었고 경찰 기사를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 알고 봤더니 이 승객 성범죄 피해자였던 건데 이 택시기사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를 해봤더니 이 사건의 전말이 방금 공 기자가 설명한 대로 드러나게 된 거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승객이 택시를 몰고 달아나기 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그러니까 이 택시 기사가 처음부터 승객을 성추행 혹은 성폭행을 할 목적을 가지고 만취한 승객을 찾았고요. 그 만취한 승객을 태우고 골라 태웠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상. 아하. 그리고 3시간을 배회를 합니다. 세상에. 데려다 주면 되잖아요. 예. 3시간을 배회하고 좀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승객이 이제 피해 여성이 깜짝 놀라서 이제 약간 술이 깬 거죠. 그러면서 차문을 열고 나오니까 이 여성을 잡기 위해서 자기도 택시 문을 열고 나왔는데요. 도망가는 과정에서 여성이 이 열려져 있는 택시를 타고 택시를 이제 훔쳐 타고 달아난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거기서 차를 몰고 이제 그 성폭행을 당할 뻔한 그 상황에서 도주를 했었던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기사는 당연히 처벌을 받았죠? 네, 이 경찰이 이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이제 수사를 시작해서 보강 수사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전주지법이 준강간 미수 등 혐의로 택시기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성폭행 시도 미수에 그쳤다는 건데, 자, 뭐 증거가 있었나 보죠?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성이 뭐 속옷도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예. 이제 피해자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 택시 기사도 본인의 범죄를 자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는데 징역 3년이면 좀 과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일단 뭐 예를 들어서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택시를 탔는데 이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사실 이 택시 전체의 공공성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약간 유리한 양형으로는 이 사람이 일단은 과거 벌금 등 처벌 전력이 없고 그리고 10년간 우울증을 앓았다는 거 그런 정도가 좀 좋게 양형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징역 3년이 선고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뭐가 됐든 어쩔 수 없는 정말 상황이긴 했지만 그 피해자 여성분도 음주운전을 하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음주운전 어쨌건 운전을 하고 사고가 난 건 그 맞잖아요. 사고도 났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검찰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기소유예예요. 기소유예. 그러니까 기소유예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것도 불기소 일종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죄를 저지른 건 알겠는데 이번 한 번은 봐줘야겠다. 라는 취지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시를 훔쳐갔다고 고소했잖아요. 이 택시 기사가 이 택시 절도하고 특수상해 혐의는 무혐의로 처분을 했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진짜 뭐 이
택시를 이용한 뭐 진짜 어떤 이런 성범죄.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것이 정말 뭐 대다수의 선량한 택시 기사님들은 당연히 안 그런데 일부죠. 문제가 되는 건. 자, 근데 이제 무서운 것이 밀폐된 공간이고 또 이 운전자의 의도대로 행로를 얼마든지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 택시 범죄의 위험함 아니겠습니까? 사실 자, 예. 설명을 택시라는 곳이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님은 그 택시 기사의 선의를 믿고 자기 그렇죠.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일어났던 택시 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국민들은 불안에 빠지는 것이고 이게 지난 10월이죠. 이제 지방에서 만취한 여성 승객을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게 다른 기사가 만취한 그 여성 승객을 다른 택시 기사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이게 정말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정말 그 사람으로서 그래 가능한 일일까라는 굉장히 이렇게 분노가 좀 치밀었던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이제 가눌 수 없는 정도의 이제 음주를 하고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사실 성폭행 사실을 인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여성들이 부끄러워할 말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합의에 의한 이제 성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죄질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결국은 진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몇 번이든 이렇게 택시 관련 범죄가 있을 때마다 어떤 제도적 보완책이 나온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뭐 말씀드리기 전에 전제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술을 아무리 얼마만큼 먹건 그건 피해자의 잘못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건 뭐 아침까지 먹건 저녁까지 먹건 저의 자유고 그 택시를 탔을 때 택시 운전 딱 한 가지의 목적이에요. 안전하게 승객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 그거를 악용하는 택시 기사의 일부분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2012년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성범죄를 했는 경우에는 네. 그 끝난 날 그러니까 형이 끝난 날로부터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도 채용할 때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걸 좀 더 강화하고 매일 1회 이상 택시 회사에서 그 교육을 시행하고 또한 성범죄가 일어나는 그 사람을 택시 기사로 채용하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지원금 삭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한 2000년 정도에 제가 미국에 그 뉴욕에 있었는데 옐로우캡 택시들 정말 많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그 안에 계셨던 분이 하셨던 말이 우리 노동조합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